자, 오늘도 이슈 통해서 자세한 투자 전략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미증시 이슈부터 체크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지난주에 발표가 됐던 고용보고서. 요 1월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좀 견조했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 실업률이 4.3% 정도로 그래도 좀 안정적인 궤도에 머무르고 있고요. 비농업 일자리가 이제 전망을 좀 크게 웃돌았는데요. 전월 대비 13만 명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더욱더 당장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이제 3월보다는 6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거라는 전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미국 경기가 초반까지만 해도 조금 시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랬었는데 고용 지표가 다행스럽게도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용 지표뿐만이 아니고 정시를 움직이는 요소 중에는 물가 지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 지표하고 고용 지표가 두 개의 정시를 움직이는 요소 두 개인데 그 두 개의 지표를 잘 점검해서 미국 시장을 관찰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지표 외에 이 물가지표도 같이 참고를 해서 미증시 흐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관심도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연휴 시작 전이었던 이제 금요일 우리 시장에서도 우주항공 섹터가 굉장히 또 뜨거웠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중심에는 역시나 스페이스X의 상장 이슈가 있을 테고요. 지금 뭐 차등 의결권 관련된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그래도 좀 상장 일정이나 이런 꽤 구체화된 것 같은 분위기인데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하게 되면 그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다른 우주항공 기업들의 밸류 기준도 다시 세워지는 정말 중요한 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 이제 미국 시장 또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예, 미국 시장에서는 큰 이슈죠.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또 공을 들이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테슬라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은 우호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스페이스X와 관련돼서 투자 관련으로 연계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들 기업 중에는 미래셋도 있고요. 몇 개 기업이 있는데 그들 기업은 뭐 선택적으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슈는 아니겠지만 관련된 국내 기업들 또 관련된 미국 기업들 테슬라 관련된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주항공까지 미증시 이슈 살펴봤으니까 국내 증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녹화일이 연휴 끝나고 첫 거래일인데요. 예. 우리 시장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힘이 꽤 좋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오늘 매수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의 이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4.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부가 코스피 다음으로 또 코스닥에 대한 이 부양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휴 사이에 뭐 연기금의 그 운용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겠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앞으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어떻게 저희가 예측해 봐야 될까요? 예, 최근에 한국 정권 시장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코스피가 먼저 상승폭이 컸고요. 네.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았다 하는 것이 상승 배경 중에 하나고 또 다른 요소를 좀 찾아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힘이 제일 센 영향력이 제일 큰 분이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목표치를 정해가지고 그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듯한 제스처를 하니까 시장이 그쪽을 향해서 간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었으니까 실제로 그 이상으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관계기관이 코스닥 지수도 목표 지수를 정해가지고 부양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발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닥 3,000포인트 시대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와 같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 기관들이 어떤 목표치를 정해주면은 투자자들은
의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코스닥 지수도 3,000포인트를 향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5천도 이 기준을 세워놓고 결국 거기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코스닥 3천도 과연 현실이 될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박사님께서는 지금 코스닥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해서 눈여겨볼 만한 어떤 종목이나 섹터나 이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있죠, 당연히. 네. 코스피에서 제일 잘 가는 업종이 아까 제가 언급을 했죠. 네. 반도체 업종이 너무 잘 나간다고요. 네. 반도체 업종은 큰 기업도 있고요. 소부장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소재, 장비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코스닥 시장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들 종목군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다음 투자자들도 자연스럽게 저평가된 종목군, 소부장 종목군들을 찾아서 매매 기회를 탐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지인데 코스닥 시장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코스피도 반도체가 끌어줬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코스닥 쪽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같은 반도체 계열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말 나온 김에 반도체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제 HBM 시장에 이 주도권을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정면 승부를 좀 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HBM3E에서는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을 했다면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HBM4를 먼저 양산을 시작했는데 이 HBM4가 또 중요한 이유가 엔비디아에서 나올 차세대 칩 베라루빈에 이 8개 정도가 탑재되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에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서 누가 선택을 받을지 뭐 어떤 신호를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 두 개의 거대한 반도체 메이커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은 서로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선의의 경쟁이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요. 서로 기술 개발의 그 랠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에서 조금 밀리는 것 같으면 한쪽에서 또 다른 좋은 내용을 내어놓고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아주 창조적이고 또 바람직한 그런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니까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즐기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 반도체 시장 자체가 커지는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즐겨보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질문드리기는 뭐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양쪽으로 나누어서 본다면 둘 중에는 어느 쪽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이나 뭐 기업들이 조금 더 탄력성이 있거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기업의 규모가 네. 삼성전자가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하이닉스는 D램 쪽에 특화된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하이닉스도 기술 개발력이 아주 돋보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좀 단정하기보다는 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같이 보되 그래도 우리나라 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몸집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지켜볼 만하겠다. 하지만 하이닉스 역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 주셨던 코스닥 시장에서의 소부장 종목들까지 같이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사님과 함께 최근 시장에서 뜨거웠던 4가지 이슈들 살펴보면서 전략과 전망까지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또 저희 방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ETF 전략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지수 흐름 관련된 ETF들, 또 미국 관련된 ETF들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몇 가지 저희 전반적으로 리뷰처럼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 살펴볼까요? 전반적으로 ETF 종목군들도 아주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ETF도 그렇고요. 미국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 미국 ETF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ETF들도 아주 그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ETF들하고요.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ETF도 아주 좋은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그것 외에도 로봇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다음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전반적인 상승세에 이어가지고 어디가 특별히 많이 올랐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레벨업이 되었다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런 흐름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관련된 ETF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 짚어주신 반도체, 전고체 배터리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만한 섹터라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 나온 김에 저희 배터리 쪽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배터리 시장에서 다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배터리 쪽이 좀 주목을 다시 받는 것 같은데 로봇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요. 배터리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이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고체, 액체가 아니고요. 전고체라고 그러는데 전체가 고체라는 뜻이거든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성장하는 데까지 참 시간도 오래 걸렸고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부장 종목군을 포함해 가지고 배터리 관련 종목군에서 좀 실패를 한 투자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 정도로 어려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인 궤도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기대감이 들 정도로 주변 여건이 좋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특히나 제가 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상용화 일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 일정도 내년에 상용하는 것으로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전고체 배터리의 현상들이 와 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전고체 배터리는 대단히 큰 업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목해서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큰 업종이라 하면은 자동차 업종이 세계에서 제일 큰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많은 자동차가 휘발유를 연료로 해가지고요. 다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휘발유 자동차가 다 없어지고 배터리로 구동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큰 산업입니까? 그래서 그 큰 산업이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영역도 대단히 넓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으니까 여러분도 관심을 잘 가지면은 투자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배터리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좀 꿈의 배터리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정말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ETF도 나오고 있고 또 시장에서도 배터리 쪽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의 등장으로 인해서 배터리 업계의 구조 자체가 바뀔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조금 더 발전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전고체 배터리가 요즘 화두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몰리는 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산업의 변화,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그동안의 역사 교육을 통해서도 들었지 않습니까? 산업의 거대한 변화가 주기적으로 있게 마련인데 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것은 산업의 혁명과도 같은 큰 변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인데요. 이 자동차 산업 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휘발유를 소모하던 자동차들이 다 없어진다. 다 그러면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없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휘발유 대신에 배터리가 장착되는 자동차가 이제는 일반화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다못해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비행기도 배터리로
구동한다, 네. 움직인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얼마나 큰 변화가 되는 것입니까? 네. 이제는 우리가 서울 지역에서 저 인천 지역으로 이동한다 그럴 때 자가용 배터리 차로 움직일 수 있다, 비행기로 움직일 수 있다. 네.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로 큰 변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이니까 이 배터리의 소모량이라든지 수요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자동차 산업이 또 하나 생긴다. 이 정도의 변화이니까 대단히 큰 변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도 많이 생기는 것이니까 투자자들에게 기회도 많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또 올해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막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형이 되는 겁니다. 성장형 아이템이 되는 것이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특히 잘 준비하셔가지고 낙오자가 되지 않고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커다랬더니 자동차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비행기까지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다면 뭐 전고체 배터리 자체의 시장도 굉장히 확장성이 있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개화하는 시작이고 여기서도 투자자분들이 선점하셔야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ETF 꼭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외에 또 이 배터리가 로봇에 들어가는 예.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일각에서는 자동차보다 이제는 로봇 쪽 관련된 배터리를 더 살펴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휴머노이드 구조가 어쨌든 현대차의 아틀라스와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렇게 두 가지 대결 구도로 좀 나뉘는 분위기인데, 여기서는 둘 중에 어떤 쪽을 더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골라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 쪽을 공급하는 그런 측면에서 공급하는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 회사를 탐색하는 것이 오히려 초점이 잘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도 배터리를 전고체로 바꾸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전고체로 바꾸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고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투자할 대상 그 기업들은 거의 제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이 갈리는 것이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복잡한 건 아니고 아주 간단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2차 전지 시장도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배터리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면 박사님께서는 어떤 종목별로 투자하는 게 낫다고 보실까요? 아니면 전고체 ETF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좀 ETF 형식으로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우선은 ETF를 살펴보는 게 좋죠. ETF를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좀 눈에 익었다든지 또 어느 정도 투자금이 좀 크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개별 종목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 쪽은 그 방향성이거든요. 방향성은 우상향형의 방향입니다. 성장하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배터리가 자동차에 탑재된다. 이게 엄청난 거고요. 네. 그다음 조금 더 있으면 비행기에도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큰 산업적으로 보면 산업혁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세상의 변화이니까 우리가 가만히 쳐다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런 업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ETF로 조금 더 이 시장이 개화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 시점이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ETF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야기 조금 더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ETF 포트폴리오 관련된 내용들을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가져와 주시는 ETF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안에서 뭐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지, 또 ETF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지 관련해서 뭐 실전 투자할 수 있는 ETF 종목들이나 전략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TF 종목군은 제가 여러분께 자주 소개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 많이 알려졌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섹터를 ETF로 구성해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ETF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섹터도 ETF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ETF를 만드는 운용사들이 수시로 필요성에 따라서 ETF를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때 마치 개별 종목이 상장하듯이 ETF도 상장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과 같이 무분별하게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드는 것을 좀 골라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야무지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결국 또 시장에서 주목받는 어떤 섹터가 있으면 ETF로 상장한다는 점을 예.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뭐 종목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ETF로 한 번에 투자하는 게 또 나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요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짚어주셨던 전고체 배터리, 반도체 또 관련해서 금융 쪽 관련된 ETF까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 주셨던 금융 ETF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 뭐 금융주, 증권주 많이들 보시는데 금융 ETF로 묶인 상품이 있다면 또 어떤 종류로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ETF 종목 보시는 거 있을까요? 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요. ETF는 운용사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운용사가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그것을 선별해가지고 투자하면 되는 것이니까 금융 섹터 중에서 ETF가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올만 하거든요. 나올만 하니까 혹시나 나오면은 제일로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언급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 쪽도 아주 싱싱한 거거든요. 지금 네네. 막 나온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막 나온 것은 역시 장점이 있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고요. 또 다른 영역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은 역시 뭐가 새로 나왔다더라 이런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새로 나온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십사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 ETF든 전고체 배터리 ETF든 시장에서 어쨌든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운용사들에서 출시를 하는 상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따끈따끈한 ETF들 그만큼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또 먼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ETF 투자 관련해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또 이제 연휴도 끝나고 1분기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시점인데 마지막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기억해야 할 ETF 투자나 뭐 전반적으로 관련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정권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이미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가지고 쭉 밀고 가는 투자자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언제 들어가야지 이렇게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투자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지금 시작하는 것이 빠르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ETF를 통해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해가는 그런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차이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해가지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준비를 충분히 한 투자자의 경우는 ETF를 통해 가지고 이 좋은 금융시장에서 그냥 구경만 하기보다는 참석하셔가지고 주인공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도 지금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소외됐다고 느끼시기보다는 ETF의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하셔서 이 시장의 수익률의 상승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같이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강동진 박사님과 함께하는 증시 포커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